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오늘은 요 관수 컨트롤 박스 19역입니다. 19역 관수 컨트롤 박스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요거 사용하는 방법을 좀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켰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전에 요거를 구입하셨습니다. 요거를 뭐 그때 두 세트, 그리고 이번에 또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동영상을 사용 방법에 관해서는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요 8구역입니다. 8구역이고 타이머가 여러 개 붙었죠. 요거는 이제 개별 제어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물을 이제 관수를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관수, 뭐 관비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관수를 할 때 개별 제어 방식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제 순차 제어 방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일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면 이제 순차 제어 방식은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1, 2, 3, 4, 5, 6, 7, 8, 8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뭐 4구역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순차 제어 방식은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이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1번 들어가고 1번이 끝난 다음에 이제 2번이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아주 양익기나 이런 데 보면 가장 쉽게 쓰는 방식이죠. 쉽게 이제 쓰는 방식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기도 좀 편합니다. 만들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렇게 제작될 경우 이제 생기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제일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그 묘목이나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수 수량을 다르게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구역은 뭐 하루에 한 번씩 주고, 2번 구역은 뭐 이틀에 한 번, 3번 구역은 뭐 하루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그 횟수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순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요럴 경우 이제 개별 제어 방식을 써야 되고, 또 이제 순차적으로 쓰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생기는 문제는 이제 물탱크에 이제 급수되는, 그 물탱크에 물을 모아서 이제 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물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급수 용량이 관수 용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1, 2, 3, 4번을 이제 주는데 뭐 한 30분씩 준다라고 가정을 할 때, 물탱크가 뭐 한 구역만 주면 이제 물이 비어버리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 구역은 이제 건너뛰게 되는, 또는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기죠. 이럴 때는 이제 개별 제어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쓰면은 이제 물탱크가 이제 채워지는 이제 텀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요런 방식으로 씁니다. 자, 그 요거를 이제 개별 제어 방식은 아까 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을 완전히 개별적으로 완전히 다른 순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1구역은 두 번 줄 수도 있고 2구역을 뭐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 요거 나가는 거는 이제 블루베리 농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 농장이 이제 묘목을 기르거나 하면은 이제 물탱크는 한 개고 관수 모터도 한 개인데, 이제 묘목의 크기나 뭐 이제 하우스에 있는 경우도 있고 노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관수하는 용량이 내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차 제어 방식으로 쓰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이제 관수를 이제 개별 제어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요거 컨트롤 박스가 개별 제어 방식입니다. 알겠지만 블루베리 농장으로 할 거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기능이 이제 이 컨트롤 박스도 순차 제어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개별 제어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두 개 다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밑에 스위치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받으시면은 요거 먼저 받으시면은 요 밑에 보면은 단자대가 이렇게 있죠. 단자대는 뭐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앞쪽에 이제 전기 220V 들어가는 거, 그리고 급수 모터가 이제 요 단상 기준으로 이제 제작되었고, 관수 모터.
예, 급수 모터는 이제 물탱크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예,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있는 게 이제 관수 모터, 그리고 전자밸브 1번에서 10번까지. 지금 같은 경우 원래 요 함 사이즈가 원래는 19역까지 제작이 되는 함 사이즈인데, 요 뭐 주문자분이 이제 뭐 8구역까지만 해달라라고 하셔서 이제 8구역까지만 제작이 되었고, 그 물탱크 급수 센서, 이게 전극봉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극봉 타입으로 했는데 지금 이거는 가는 센서가 첨부돼 가는 거는 이제 오뚜기 볼 형식으로 첨부돼 갑니다. 왜냐하면 전극봉 형식은 택배로 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같은 경우 그 길이가 1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내기도 어렵고 설치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오뚜기 볼 타입으로 그냥 일단은 먼저 보내드리고, 여기서 뭐 전극봉 타입으로 하시려고 하면은 선 그대로 빼시고 그대로 바꾸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저수위 센서. 그렇지만 이제 블루베리 농장 같은 경우는 관수를 거진 보통 한 30분씩 이제 8구역이 만약에 돌아간다 하면 7시간, 8시간 이상 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되어서 물탱크가 비면은 빈모터가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수위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거나 뭐 하더라도 이제 모터를 이제 물탱크가 없더라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모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일단 차단기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차단기를 한번 올려 보면은 자, 이렇게 요쪽에 백라이트가 불이 다 들어오죠. 예, 요렇게 들어오고, 자, 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요거는 급수 작동 스위치입니다. 급수 작동 스위치. 그리고 이쪽은 이제 관수. 요거는 이제 순차 1회 순차 관수 할 때 쓰는 겁니다. 요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요건 전자 밸브 라인 1번에서 10번까지. 네, 지금 8번까지 제작이 되었고, 여기 보면 관수, 그리고 작동 예약. 작동 예약은 위쪽에 있는 타이머에서 이제 위에 디지털 타이머에서 관수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작동 예약을 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관수를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작동 예약만 꺼버리면은 이제 꼭 안 하게 될 수 있는 그 밖에 편하게 스위치를 밖에 달아놓은 거죠. 자, 일단은 뭐 기능은 일단은 먼저 요거 이제 물탱크 급수는 이제 수동으로 이래 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그네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켤 수가 있고, 관수 모터도 똑같습니다. 관수 모터도 이렇게 하면은 관수 모터로 그냥 강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강제로 돌릴 수 있고, 자동으로 하면은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자동가 하면은 아까 요 센서 오뚜기 볼 센서가 여기 있었죠. 이거 이게 이걸로 이제 이거는 이제 오뚜기별 타입인데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물에 이렇게 놔두면은 요 이게 좀 무겁습니다. 요 까만색 추가 무거운데 이게 물에 뜨면 부력에서 뜨면 요렇게 되면 물이 가득 찬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대략 요렇게 뜨다가 요렇게 되면 물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은 모터가 저절로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움직이는 거. 이럴 때 물이 없는 거죠. 이제 무거우니까 떨어지고 물이 차면 요렇게 올라가면서 요렇게 하면서 이제 수위를 감지해서 자동을 하는 거. 요게 오뚜기 볼 타입. 만약에 요걸 지금 자동으로 해놓은 거니까 이제 물이 수위가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오뚜기 볼을 이제 뭐 대충 이제 물탱크 이제 경계선은 이 추가 경계선입니다. 거의 추에서 거의 뭐 한 10cm 내외로 움직이니까 요거를 이제 뭐 물탱크 채우고 싶은 위치까지 이제 올려놓으면 되겠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뭐 고정을 하면 됩니다. 밖에서 묶든지 하면 고정을 하면은 이게 무게추기 때문에 이제 이 센서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위를 감지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자동으로 쓰면은 저 수위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자, 요 관수 요거는 뭐 쉽죠. 이제 물탱크 많이 쓰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니까. 요거는 관수 모터인데, 관수 모터는 이제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수동으로 하면 그냥 돌아갑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죠. 뭐 약통에 물 받을 때도 이제 뭐 수동으로 돌려서 이제 물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를 뭐 응용하셔서 이제 수동으로 돌려야 될 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요 자동으로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자밸브가 열리면은 여기 전자밸브 릴레이들이 있는데, 이 전자밸브 릴레이들이 작동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수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작동 예약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위에 디지털 타이머 이제 개별 제어 방식이니까 개별적으로 작동을 시켜서 이제 하는 거고,
자, 1번, 2번, 3번, 4번 이건 전부 다 전자밸브 라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 라인만 있는 건 아니고 제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도 있습니다. 이제 뭐 버퍼링을 한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동으로 이제 관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뭐 전자밸브를 손으로 돌리고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불이 들어오죠. 이쪽도 불이 들어오고 이쪽도 불이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이쪽 만약에 수동으로 관수하실 것 같으면 이제 전자밸브로 수동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고 이 관수모터를 강제로 수동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갑니다. 그냥 강제로 하면은 이렇게 강제로 돌아가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1번 구역에 관수가 되겠죠. 이제 만약에 2번 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센서 이제 안에 회로가 다 죽더라도 이런 식으로 관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동으로 이제 관수할 때 완전히 이건 수동 라인이죠.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순차 제어 방식과 이제 개별 제어 방식을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차 제어 방식 보는 건 어떻게 쓰느냐? 순차 제어 방식은 이제 1번에서 이제 8번까지 이제 순서대로 이제 관수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했지만 이 컨트롤 박스는 개별 제어 방식입니다. 1구역에서 10번까지 이제 완전 개별로 이제 정해진 별도의 이제 개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작동을 하게 되는데 관주를 해야 되거나 또는 뭐 이제 그 작동 예약 외에 작동 예약을 하면 여기 디지털 타이머를 이제 숫자를 바꿔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게 또 번거롭습니다. 상당히 이것만 있으면 이거 외에 이제 뭐 내가 이제 관주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물탱크에다가 뭐 액비를 좀 태워서 이제 뭐 영양제나 기타 이제 뭐 액비를 태워서 이제 줘야 된다. 아까 이야기하면은 뭐 쉽게 하시려면 이거 하고 이제 관수하면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근데 문제는 시간이 뭐 한 30분 뭐 한 1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는 1번, 2번, 3번, 4번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줘야 된다 하면 상당히 번거롭죠 이제.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능이 어떤 게냐 하면은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시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관주를 한다. 물탱크에 영양제를 태웠다. 해가서 이제 1번부터 이제 여기 8번까지 있죠. 1번에서 8번까지 10분 동안 이제 순서대로 관수를 하고 싶다. 영양제를 태워서 물탱크에 태워서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것도 편하긴 편한데 예를 들면 이제 전자밸브 1번 열고 관수하고 1번 10분 있다가 열고 또 10분 있다가 요거 열고 또 10분 있다가 4번 열고 10분 있다가 5번 열고 또 10분 있다가 6번 열고 10분 있다가 8번 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10분씩만 해도 벌써 80분이면 거의 1시간 반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앞에서 이걸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아까 10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만약에 아까처럼 좀 전처럼 이제 10분 동안 관수를 해야 되는데 10분 동안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보면 타이머가 이제 여기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이머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타이머 10분짜리도 있고 뭐 보통 이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이얼이 있는데 이 다이얼을 돌리면 이게 숫자가 바뀝니다.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숫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예.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거를 뭐 시간 1시간도 있고 10시간 뭐 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지금은 10분 정도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10분, 5분만 해보죠. 5분만 이래 만약에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액비를 줘야 되는데 5분씩 뭐 전부 다 주고 싶다. 아까 같은 경우 수동으로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사람이 옆에 컨트롤 박스에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번거롭게 계속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 5분만 우리가 관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5분을 전부 다 이제 맞추고 만약에 관수를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그냥 0으로 만들어 놔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서 1, 2, 3, 4, 5번이고 여기 6번인데 5번 다음에 6번으로 안 가고 바로 건너뛰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야 되고 뭐 안 하고 싶은 데는 0으로 돌리면 되고 하고 싶은 데는 이제 분을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놓고 난 다음에 자, 아까 조금 전처럼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 관수를 해야 되니까 전자밸브를 전부 다 자동으로 이제 움직여 놔야 되겠죠. 컨트롤 박스가 전자밸브를 움직일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관수 모터도 자동으로 돼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관수 시작 1회 관수 1회 관수 요 순차적으로 1회를 관수하겠다. 만약 액비 태우고만 했으니까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제 1회 관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자밸브 1번이 열리면서 이제 관수 모터가 돌고 있는 거 보이죠? 요 주황색 요게 들어갔죠. 관수 모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 타이머가 보면은 이래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설정을 5분을 했으니까 5분 카운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이게 만약 시간이 다 되면은 아웃으로 불 들어오면서 2번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전자밸브는 이제 2번으로 바뀌었죠. 아까 1번 있었는데 2번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위로 보시면은 자, 이게 바뀌면은 자, 3번으로 또 다시 넘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옆으로 넘어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같은 경우 7번은 제가 관수를 한번 안 해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 관수를 하기 싫으면은 아까 좀처럼 이제 0으로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요 6번을 관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10번으로 바로 8번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 8번 관수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전자밸브가 닫히고 이쪽에 관수 모터 이제 릴레이에는 관수 모터가 정지해 버리죠.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했지만 이거 10분이나 뭐 액비를 태워놓고 컨트롤 박스 옆에 있거나 뭐 전자밸브로 움직일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실수를 할 일도 없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순차적으로 줄 때 이의 기능을 또 언제 또 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아까 5분 정도 맞춰놨는데 오늘 뭐 해가 너무 강하다. 어제보다 이제 봤을 때 해가 너무 강해서 오늘 내가 볼 때 이제 관수를 조금 더 한 번은 좀 줘야 되겠다. 뭐 한 10분 정도. 그러면은 아까 여기 타이머 맞춰놓고 다시 이쪽 관수 버튼을 눌러버리면 딱 10분씩 물을 주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디지털 타이머와는 별개로. 저건 이 디지털 타이머는 디지털 타임대로 움직이고 이거는 또 개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관수를 특별히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버튼 한번 누르는 걸로. 예,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순차 제어 방식으로 이제 쓸 때 아까 했지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게 액비나 이제 영양제 태워서 쓸 때 또는 이제 더워서 이제 오늘은 관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줘야 되겠다 할 때 요런 이 타이머와 이 전자밸브를 조합으로 이제 관수를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아까 했지만 요거 기능이 핵심이죠, 핵심. 개별 제어 방식. 이 개별 제어 방식은 알겠지만 요거 순차대로 요것을 뭐 빼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뭐 2번 주고 이거는 1번 주고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묘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어린 묘목이야 이제 큰 묘목들은 이제 물 먹는 양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요 개별 제어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 개별 제어 방식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 개별 제어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8구역까지니까 여기 타이머가 이렇게 있죠. 요거 8번인데 지금 같은 사용자 지금 요거 사실은 간판 타이머입니다. 간판 타이머인데 뭐 구하기도 쉽습니다. 고장나도 교체하기도 쉽죠. 전부 다 개별로 되어 있으니까 고장나더라도 한 개가 고장나면은 뭐 옆에 띠가 옮겨가 쓰고 이거는 뭐 택배로 받으면 한 이틀 하루 이틀 하거나 급하시면 앞에 전파상 하면 그냥 팝니다. 그냥 파는 거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디지털 타이머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많이 쓰죠. 옛날처럼 뭐 정전이 된다고 시간이 틀어지거나 이제 또는 안에 이제 저희가 예약해놨는 메모리가 날아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지고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아주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먼저 시간을 예약해야 됩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건 일주일씩 이제 되는데 처음에 이제 시간을 예약하는 방식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설정 기능 있죠. 설정. 저희는 2번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2번 점등 소등 여기 놔두고 설정을 딱 누르면 이제 숫자가 바뀌죠. 그러니까 점등 시간이 나옵니다. 점등 시간이 이제 관수하는 시간, 스타트 끊는 시간이죠. 스타트 하는 시간을 예를 들면은 뭐 아침 6시에 하고 싶다. 6시 시작해서 7시까지 하고 싶다. 나는 7시까지 하고 싶다. 자, 그러면 끝이죠. 요렇게 7시. 그런데 요거 한 번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제 하루에 한 2번 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한 번 할 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하면 여기 요 위에 이제 1번이 깜빡깜빡거리죠.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서 증가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2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2번으로 바뀌고 여기서 다시 2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 2번은 나 12시부터 하고 싶다. 12시부터 13시까지 이게 오후 1시죠. 14시까지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나는 2번 하고 싶다 오늘.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1일 2회라고 나오죠. 그리고 2회하고 요 시간을 제가 설정했는 시간이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되겠죠. 이러면은 이제 뭐 아침 이제 6시에서 7 사이에 한 번 되고 이제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그것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 한번 이게 하루에 2번 주는 경우를 이제 예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뭐 한 2일이나 한 3일에 한 번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일을 바꾸는 거는 여기 보면 요일 소등 점등이라고 있죠. 이 버튼을 3초간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요일이 깜빡깜빡하면서 바뀝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증가 버튼을 누르면 X표가 켜지죠. 이렇게 X표가 켜졌다 이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일주일에 한 2번만 관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수요일하고 일요일만 관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완료 누르면은 이렇게 X표가 쳐지면서 이제 수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아침 7시에서 6시, 7시, 12시에서 3시 요때만 관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게 타이머가 8개가 다 있는데 이 8개를 이제 하실 때는 일명 타임 테이블이죠. 이제 A4 용지에 이제 일주일 스케줄을 해서 이제 서로 관수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한번 계획을 한번 짜셔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컨트롤 박스의 삼성 타이머는 지금까지 제가 써봤는 걸로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고장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여러 장비 중에서 제가 그래도 이제 제일 고장이 없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 하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요걸 이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설정을 하고 요거 한번 리셋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1회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요거를 이제 만약에 자동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처럼 요렇게 해놨는데 요거 이제 이제 이 순차적 관수할 때 쓰는 거고, 이제 요거를 예약 관수입니다. 이거 예약 관수, 작동 예약. 아까 좀 전처럼 이제 디지털 타이머 여기에 이제 설정했는 시간을 이제 작동 예약을 했을 때 이제 요거를 쓰게 됩니다. 이거를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곳에 있던 디지털 타이머에 설정되어 있던 순서로 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수를 안 하실 때는 그냥 꺼놓으시면 됩니다. 모터는 뭐 그냥 이래 쓰셔도 되고 저래 쓰셔도 되고 뭐 또는 다른 거하고 브릿지 해가지고 쓰셔도 되고, 작동 예약을 안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이제 이것밖에 안 되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관수할 때 만약에 정지하고 싶으면 요거 누르면 정지됩니다. 자 요거는 작동 예약을 하면 이쪽에 불이 들어오죠 이제.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좀 전에 이제 타이머에 보면 강제로 이제 신호를 넣는 기능이 있는데 요 3번을 이렇게 누르면, 자 1번에 만약 2번이 이제 작동 시간이 되었다 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2번에 전자밸브가 켜지면서 2번 전자밸브 켜졌죠. 켜지면서 이렇게 디지털 타이머에 신호가 나가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8개를 타이머를 이제 아까 일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타임 테이블을 한번 그려 보시면 됩니다. 보통 블루베리는 2일이나 3일에 한번 관수를 하기 때문에 그 일주일 이제 타임 테이블을 그려서 이제 8구역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배를 할 건지 해 놓으면은 이제 저절로 막 움직이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2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네. 자 아까 그 저수위 센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관수 모터를 이제 수동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겠죠. 이제 수동으로 돌리면 이렇게 마그네틱 작동을 하는데, 지금 이거 저수위 센서가 없어서 이제 이걸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저수위 센서에 신호가 이래 들어오면은 여기 보이시죠? 평상시에는 여기 저수위 센서에 이제 표시등이 on 되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프 되면 저수위죠. 여기에 불이 이렇게 신호에 딱 꺼지면은 관수 모터 그냥 정지합니다. 이렇게 정지하게 되니까 이거는 수동일 때도 자동일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지하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다른 거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제 EOCR. 이게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의가 좀 한 번씩 있습니다. 여기 보면 EOCR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설정해. 여기 EOCR 받으시면은, EOCR은 여기 보면은 RCA 부분이 있죠. 여기 RCA 부분, 그리고 OL, 그리고 테스트 리셋, 그리고 D 타임
S라고 나오죠. D타임, 세컨. 초면 세컨 S는 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RCA 이거는 이제 과전류 계전기, 이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인데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에는 전류 감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 모터에 보시면은 이제 전류 암페어가 이제 얼마나 흐르느냐 그건데, 이제 예를 들면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 2마력이라고 가정을 하면, 2마력이면 대략 뭐 모터 효율 따라 다른데 뭐 보통 10에서 한 15A 정도 이제 흐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거를 나는 한 13.2 정도 맞추겠다. 요렇게 맞추면 되죠. 맞추고 이 D타임을 뭐 한 20초 이렇게 걸어놓고 난 다음에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이게 불이 안 들어옵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 나중에 오히려 불이 들어올 건데 불이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모터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과부하가 걸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걸리면은 요렇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모터가 정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죽기 꺼졌죠. 이게 불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이제 뭐 테스트해서 이거 길게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불이 들어오면은. 그런데 이거를 해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여기 오일에 불이 들어오면은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모터가 과부하 걸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게 전자식 타입이기 때문에 뭐 번개나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의해서 이 자체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이쪽에 이제 밑에 후크메타나 이제 별도의 테스트기를 가지고 모터가 정상적으로 전류가 되는지 작동을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제 뭐 이 부속 자체가 고장인지 또는 모터가 고장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고치거나 또는 이 부속을 고치거나 하면 됩니다. 만약에 부속을 당장 돌려야 되는데 부속을 구할 데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1, 2, 3, 4번인데 여기 두 개를 점프하면 됩니다. 요 두 개. 이 두 개를 점프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A 부분을 빼버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두 개를 점프하죠. 이제 점프를 하면 이제 자동으로 그냥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뭐 시간 좀 오래 설명을 드렸네요. 자, 요렇게 하고 요게 기본적인 개별 제어 방식입니다. 뭐 다른 그 컨트롤 박스 만드는 데는 잘 없고, 이제 요 개별 제어 방식은 이제 제가 뭐 저는 제가 이제 저만 이제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 다른 데는 잘 없었는 걸로 봐가지고, 알겠지만 이거는 뭐 일반 농장보다는, 딸기 농장 이런 데보다는 이제 묘목을 기르는 거, 블루베리, 또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죠. 블루베리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관수를 이제 굵게 그냥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하는데 관수를 뭐 2시간 3시간씩 해야 되는, 대부분 나무죠. 덩치가 큰 나무들 이제 할 때 보통 이런 개별 제어 방식을 씁니다. 보통 농장 같은 경우는 개별 제어 방식을 안 쓰고, 뭐 사과나무도 요 개별 제어 방식을 많이 씁니다. 배나무, 사과나무, 농작 이런데 이제 개별 제어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제 순차 제어 방식을 쓰면은 여러 가지 좀 설정하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순차 제어 방식은 좀 쓰지 않고 문제가 돼가서 이런 개별 제어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